네, 반갑습니다. 김법상입니다. 성균관대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성균관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제가 찍은 줄 알고 안 찍고 있다가 이제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균관대는 수능 직후라서 이거 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성균관대는 보통 논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9월 달에 일정 정도 마무리를 조금 해두는 게 좋습니다. 9월 달에 성균관대가 어떤 식으로 논술 문제가 나오는구나 대략적인 마무리를 좀 해두시고, 그리고 추석 때 이런 때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신 다음에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성균관대 논술 문제를 풀 때는 1차적으로 우리가 대학 논술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건 그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능력들을 잘 발휘한다라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제시문들을 꼼꼼하게 읽고 그 꼼꼼하게 읽으면서 자신의 어떤 사고력을 보여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성대 문제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쓰게 시키면 뭔가 크게 엄청나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지만 정말 뭘 어떻게 써야 합격할지가 잘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균관대 어떤 식으로 써야 합격에 조금 가까이 다가가는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죠. 성균관대는 2시간, 내문항, 분량 제한이 없고 대략 한 500자 내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는 2시간 시험인데요. 내문항이 나옵니다. 내문항. 분량 제한이 없어요. 학교 측 말에 따르면 우리는 띄어쓰기 맞춤법도 거의 신경 안 쓴다. 오로지 중요한 건 내용이다. 내용. 그래서 논술은 어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으로 승부를 봐야지 다른 거로 승부를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식의 내용을 보여줄 것인가, 이거 아주 중요하죠. 대략 500자 내외의 어떤 문제를 요구하는데요. 500자를 쓰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내가 어디선가 뭔가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 이 문제는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잘 쓸 것 같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분석을 조금 팍 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성대 문제를 쓰게 시키면 아이들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대부분 이 네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 중에서 논술을 잘 쓰는 애들도 꼭 한 문제씩이 틀려요. 한 문제씩이 꼭 틀려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네 문제 모두 학교가 의도한 어떤 정답을 딱 맞추는 애들은 조금 적습니다. 대략 그래서 학교가 의도한 정답을 딱 맞춘다라고 할 때 비율이 몇 프로가 나오냐면 한 6에서 7%가 나옵니다. 학교가 요구한 바를 정확히 딱 쓸 때. 근데 이 6에서 7%는 딱 안정권은 아니거든요. 여기 살짝 컷 점수예요. 컷 점수. 컷 약간 밑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잘 쓰려면, 즉 합격을 하려면 반드시 눈에 띄는 뭔가 한 문제 정도는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되고, 그것들은 주로 2, 3, 4번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1번이 그럴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문제 제시문의 난이도가 조금 쉬워졌기 때문에 1번보다는 아마 2, 3, 4번, 특히 이제 4번 문제를 얼마나 잘 쓰느냐, 꼭 4번이 아니더라도 2, 3번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만약에 성균관대 논술 문제를 푸는데 당락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첫째, 1번을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1번 독해가 핵심입니다. 1번에서 대립되는 두 입장이 나오잖아요. 나피의 어떤 대립되는 두 입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좋다, 나쁘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를 반드시 찾아야죠. 중요한 키워드를. 즉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입장이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이유나 근거는 또 어떻게 다른지. 따라서 제시문을 읽을 때는요, 자,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P와 나피다. 자, 대립되는 입장이면 이 P를 지지하는 이유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나피를 주장하는 이유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제시문 5개 혹은 4개가 아주 선명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반드시 찾으라는 뜻은 각각의 제시문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이 되는 키워드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주로 어떻게 나올까요? 대립되는 두 입장이 나오니까 각각의 제시문, 예를 들어 이게 1, 3, 5고 이게 2, 4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1, 3, 5, 2, 4. 1, 3, 5가 즉 내 입장을 지지하는 어떤 핵심되는 이유 근거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죠?
반대로 2, 4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입장인 다른 입장인 2, 4도 마찬가지로 핵심되는 근거 XX를 정확히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독해가 핵심이고 1번 독해를 잘못 했는데 2, 3, 4번을 잘 쓴다. 그런 경우 거의 없다. 1번 독해를 뭔가 실수를 조금 해도 예를 들어 한 제시문을 여기에 갈 걸 요걸 일로 간다. 자, 시험 치는 순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한 것이 무조건 정확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2, 3, 4번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형태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나누시고요. 자, 앞부분에 이야기한 게 그 다음에 제시문의 정확한 범주화. 자, 요 부분들을 정확히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자, 범주화라고 하는 건 이유 근거로 제시될 우리는 구별을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주장을 얘는 어떤 문학적인 측면, 얘는 문화적인 측면, 문학, 뭐 예술적인 측면, 얘는 경제적인 측면, 얘는 사회적인 측면. 즉, 제시문을 범주적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주적으로도. 그죠? 어떤 카테고리 집합에 나눌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이유 근거로 나누거나 범주로 나누거나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 독해를 조금 정확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성대의 절반은 성공했다.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1번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무지 많았어요. 그때는 제시문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시문이 이렇게 어렵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확 띄도록 나오는 경향이 있고, 일단 주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 나, 피 이런 형태도 조금 익숙한 주제가 나옵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죠?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규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와 평등, 예를 들면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뭔가 범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화를 해야 되는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립된 두 가지 가치를 쾅 충돌시키거든요. 따라서 1번에 요약시킬 때 이런 충돌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 충돌이 되는 핵심되는 범주, 이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1번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3번 보겠습니다. 자, 2, 3번. 2, 3번에서는 뭐가 나오죠? 항상 도표 데이터가 나옵니다. 도표 데이터. 어떤 수치가 나오고 그 수치에 대한 분석이 나오거든요. 2, 3번 풀 때요, 성균관대는 딱 하나의 방향으로 딱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답을 선명하게 먼저 딱 제시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최대한 다양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한 결과 보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어떻더라가 좋습니다. 그래서 2, 3번 풀 때는요, 데이터에 나타난 꼼꼼한 분석, 이 데이터를 이런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검토해 보니까 이 데이터는 앞에 나온 어떤 입장을 지지하더라. 반대로 어떤 입장에서 보니까 이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더라. 그래서 꼼꼼한 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전통적으로 이런 데이터나 수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밑도 끝도 없이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걸 아주 중요시 여기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답안을 딱 보면 오, 요약수님 분석력 진짜 이런 느낌이 나는 글 있죠. 그런 글들이 합격합니다. 데이터나 도표가 딱 나오면 요거를 묘사하면 안 돼요. 묘사하면 안 돼요. 묘사한다라는 건 그냥 데이터에는 어떤 수치가 어떻게 나온다, 그걸 왜 하고 있어요? 데이터만 봐도 뻔히 아는 것들은 쓸 필요가 없고요.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2, 3번은 데이터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은 보기를 정확하게 분석. 이 보기라고 하는 건 어떤 사례입니다. 사례가 주어지거든요. 이 사례가 주어질 때 이 사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순히 이 사례 하나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립되는 두 입장이 이러한 사례에
적용될 때 학생들은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를 쓸 때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조금 내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4번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핵심은 제시문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글을 쓰게 시키면 이 1번 독해하는 문제와 1번을 이렇게 나누어서 범주화하는 문제와 2번, 3번, 4번을 쓰는 문제가 완전히 하나도 연결을 시키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1번에서 찾은 중요한 키워드를 2번, 3번, 4번 쓸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2번, 3번, 4번의 어떤 내용을 풀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핵심되는 쟁점을 점점 심화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글이 선명해지고 아주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 3, 4 중 하나는 반드시 사고력이 드러나는 전략을 조금 가지자. 1번은 당연히 잘 써야 되는 거고, 2, 3, 4번 중 하나를 오답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답을 내가 쉽게 찾았다라는 전제하에 2, 3, 4번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깊숙하게 파고들면 좋은 글이 될까? 요거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눈에 띄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4번이나 2, 3번 중에 또 좀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조금 복잡하게 깊이 있게 심도 깊게 쓸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4번이 그렇긴 한데 2, 3번 중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선정을 하시고요. 자, 대학이 뭘 좋아하느냐? 대학에서 좋아하는 어떤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정확한 분석력입니다. 분석력. 자신의 어떤 분석에 근거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확실하게 선호합니다. 성균관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꼼꼼히 분석해서 내가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제시문 1번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그 독해한 것에 근거해서 2, 3, 4번을 끝까지 분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 3, 4번을 푸는 과정에서 앞부분에 1번에 어떤 쿵 부딪히는 두 가지 쟁점을 내가 점점 심화시켜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2, 3, 4번에서 차근차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합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성균관대는 최저가 사탐 2과목에, 그죠? 사탐 3과목을 해도 됩니다. 그죠? 2등급이잖아요. 2등급 3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최저를 맞추기가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저만 맞추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논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 논술 대비법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